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프리데스크의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네. 예.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고 박원순 시장님의 그 실종 속보가 긴급하게 들어오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그렇죠. 뉴스였는데요. 네, 큰 뉴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오늘 뉴스투데이의 새 앵커 양윤경 기자가 출연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양윤경 앵커 나온다고 하니까 벌써 400분 넘는 분들이 접속해 계십니다. 네, 저희가 새 앵커라고 해가지고 또 네. 착각하신 분도 계신데요. 뉴스투데이 새로운 앵커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추천 채널님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뉴스프리 데스크. 구독자 점점 많아지길 응원한다고.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 댓글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투데이 양윤경 기자를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네, 프리초대석 시간입니다. 데스크 새 앵커가 아니고요. 투데이 새 앵커 양윤경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어제 밤새 수색이 이루어졌고 네. 좀 새로운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좀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 상황 뉴스 준비할 때 상황은 어땠나요? 일단 개인적인 그 과정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퇴근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수색 중이었고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될 거라고는 상상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3시에 일어나서 뉴스 속보를 확인하니까 시신이 발견됐다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뉴스 투데이 진행을 하러 나왔고 이미 사회부 기자들은 전부 다 현장 가 있는 상황이었고 데스크도 전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속보 특보 넘어서서 정규 방송에서도 그런 아이템 준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대기하고 있었고 큐시도 다 뒤집어졌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앵커로서는 사실 이제 프로답게 긴장하면서 아이템을 준비하고 앵커 멘트들을 써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이 되게 저를 많이 압도해서 평소처럼 이렇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멍한 상태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안 좋은 그런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잘 고소한 타기 거는 위해서 이제 확인이 된 상태였고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선을 잘 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적당한 톤으로 팩트 위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제 1번으로 삼고 앵커멘트 작성했죠. 그 사이에 계속 기사도 업데이트되고 중계처 연결하고 그래서 근데 뭐 기자들이 훨씬 바빴죠. 앵커들보다 아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메인 뉴스에서 첫 이제 아침 뉴스가 이번에 첫 소식을 다루는 거였잖아요. 데스크 이후에 그쵸. 또 결과가 나왔기 대해서는.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뉴스투데이 관련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뉴스를 봤는데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늘 출연을 했어요. 예. 아무래도 뭐 비건이 우리나라 왔다가 간 것 때문에 출연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섭외 과정에서 양윤경 앵커에 큰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큰 역할 아니고 제가 섭외했다고. 일단은 비건이 아시다시피 한반도 상황이 워낙에 좀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몇 달 동안. 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연락도 다 끊고 그리고 굉장히 적대적인 멘트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비건이 2박 3일 동안 방한을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의 그 비건의 카운터파트 상대방인 차관을 부르기에 이보다 더 적당한 시점은 없겠다 싶어서 뭐 말씀드리자면 편하게 좀 아는 지인에게
우리 프로에 좀 나와주실 수 있는지라고 좀 타진을 했는데 마침 외교부에서도 어떤 큰 사안이 있을 때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바로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질문지 작성해서 드리고 하면서 아주 급물살을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새로운 스트레이트를 아침에 가장 먼저 좀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여정 그 부부장이 아침에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그런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사실상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첫 대응이 나온 거죠. 그쵸. 저희 뉴스 네. 투데이에서. 기본적으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네. 여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죠. 설명이 들어가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아침 뉴스가 눈 뜨자마자 처음 보는 소식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뉴스와 함께 만나는 사람이 그 느낌이 참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개편 이후에 그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될 양윤경입니다.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호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뉴스투데이는 매주 금요일 아주 특별한 코너를 준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공연 예술계가 많이 힘듭니다. 공연도 영화도 줄줄이 취소됐지요. 또 유난히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도 오랫동안 즐기지 못해서 갈증이 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술가와 관객이 뉴스에서 만나는 작은 공연장 프로젝트 불금 조조 할인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자녀를 정말 잘 교육시키는 길이 뭔지 그 길을 찾아가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에듀콕. 오늘도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시청자들께 정말 도움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를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오늘 날씨 예보를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새벽부터 아주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7월 첫날 날씨를 전해줄 사람 누구일까요? 기상사도 나와주시죠. 지금 기상 스튜디오에는 가수 지코 씨가 일일 기상캐스터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1일 기상캐스터 지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개편 쪽에서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 어떤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신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 준비할 때 일단은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이 뉴스가 어떤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가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뉴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앵커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앵커 멘트를 들었을 때 시청자께서 나 이 리포트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고 저의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WHO에서 미국 탈퇴시켰을 때 탈퇴했다는 것만 보도하지 않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코로나 확진자를 보유한 국가인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탈퇴를 했는데 그게 중국이 싫어서 그러면은 요번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중국 때리기가 먹히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WHO 탈퇴한 게 아니냐는 거를 기사에 제 앵커멘트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시청자가 그 기사의 그 의미를 좀 아실 수 있게 그리고 좀 재미있고 친절하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개편된 코너 같은 것도 지금 코너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에듀콕이라는 코너가 진짜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교육계 관련된 분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퇴근길에 3분 생각법이라고 해가지고 퇴근할 때 차에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을 해라 이런 되게 참 그쵸, 근데 부모들에게 조언이 되는 공부했니, 숙제했니, 정보들을. 요거는 빼고 해라 이런 되게 네.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근데 에듀콕을 좋아하실 저희가 자녀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네, 미리 반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그 코너가 왜냐면 한국에서 교육에 관심 없는 부모는 없거든요. 가정에 있으면 톱 3에 드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점점 더 격차도 벌어질 수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과 못 가지시는 분 저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그 리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좀 공중파에서 풀어드리면서 조금 사교육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건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고요.
아무래도 공통 관심사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반응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주위에서의 반응이 제일 좋은 코너긴 해요. 그 코너가 더 예를 들면 뭐 바람직하게는 더 듣고 싶다. 예, 그런 피드백도 많았고 그리고 뭐 많은 조언도 있고 그 코너가 지금은 제일 일찍 자리 잡은 코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입소문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 지금 벌써 댓글 반응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은디니님께서 뉴스투데이는 양경 기자가 접수했다고. 아, 네, 사실입니다. 그 이제 사실 이 시간은 쉬실 시간이잖아요. 아침 예. 새벽에 방송을 하시고. 프리뉴스 데스크를 위해서요. 예. 뭐 얼마든지. 원래 출근 시간 새벽 3시 정도 예, 되시는데. 새벽 3시에 기상을 하죠. 네. 2주 정도 지났는데 적응은 되셨어요? 저기 사실 제가 새벽 3시에 4시 자던 사람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평생 아침잠 너무 많이 잔 벌을 받는구나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한 9시, 10시 그 사이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깊은 잠을 자나 봐요. 그래서 3시에 말짱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말짱한 정신 오는데 사실 지금 이 시간이면 시청자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한 새벽 이제 한 자정쯤 됐겠네요. 뭐 아니면 11시 요때쯤이니까 슬슬 피곤하고 좀 있으면 이제 막 졸리고 그러긴 하죠.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이제 뭐 포부가 있다면 새내기 포부. 앵커로서 포부가 없는데 지금 얼른 만들어 볼게요. 포부는 저는 어쨌든 앵커니까 앵커는 취재를 하는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건 기자고 저도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그 기자의 그 취재할 때의 그 노력과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시청자가 시청자가 만나는 그 문이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온전히 그리고 시청자의 필요에 맞게 잘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커맨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의미가 있는 전파 낭비 안 하는 그런 보도 그런 뉴스를 하는 게 뭐 지금 막 생성된 포부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뉴스투데이 앵커도 많이 뉴스투데이 개편된 뉴스투데이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자정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큐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큐시트의 첫인상은 오늘 큐시트의 첫인상은 뭐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깝고 어제 뭐 많은 분들 충격 받으셨을 거고 저도 역시 그렇고요. 네. 오늘 이제 비중 있게 저희가 그 박원순 시장 사망 소식을 한 리포트 8개 정도로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져온 큐시트 산책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유언장이 공개가 공개됐죠. 됐습니다. 네. 그 공관 책상에서 이제 서울시 직원이 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 내용입니다. 지금 뭐 서울대병원에 빈소 차려져 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제 조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소된 사건은 이제 아마 그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대상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그 일보가 나가고 상당히 많은 오보들이 쏟아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네네. 뭐 지라시라는 이름으로 돌기도 하고 그쵸. 또 여러 언론사에서 뭐 속보 경쟁을 좀 심하게 하면서 많이 좀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월간조선이라는 곳에서 오후 6시 45분쯤에 속보라는 명목으로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삭제했는데 사실 이제 아무리 경쟁 뭐 그렇죠. 속보 이런 경쟁을 벌이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사를 놓고 손보 네. 공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8시쯤에는 그 청년의사라는 매체에서 뭐 실종된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사망한 듯 뭐 이런 기사를 또 내보냈는데 DOA 얘기가 나오면서 좀 네네. 한동안 또 말이 많았죠. 역시 이 기사 역시 삭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이제 유튜버들이 서울대병원으로 몰려간 거예요. 맞아요. 예. 몰려가서 그 이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그 서울대병원 들어오는 차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신을 찍겠다고 차를 막고 하는
제가 보기 거의 뭐 난동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난동이죠. 뭐. 네,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준비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뉴스데스크 스튜디오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아래쪽에 오늘 지금. 뉴스가 조금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저희가 센터 준비를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크게 키워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A 스튜디오라고 저희 메인 스튜디오인데요. 네. 지금 아직 앵커들이 이제 왕종명 앵커와 이재은 앵커가 자리에 하지 않았네요. 예. 저도 저 시간대에 저기 있어봐서 아는데 저 때는 이제 앵커들이 앵커 멘트도 수정하고 계속해서 지금 어떤 뉴스 그 나가기 원고 직전 작업을 하기 상황을 있기 한 때문에. 번씩 다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 자리에 앉으면 돌아가는 속보에 대해서 받기가 PD를 통해서 인이어라 그러죠. 네. 이어폰을 통해서만 상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 나가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을 체크를 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사실 저 뒤편으로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앞에 보이는 카메라가 이제 MBC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했던 레일 카메라라고 저게 이렇게 왔다 갔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면서 앵커를 찍고 조금 더 역동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저희 방금 이제 스태프들이 네,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조금씩 들어오고 상황을 보고 네. 있네요. 잠시 후에 이 스튜디오에서 뉴스데스크 보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큐시트 산책 계속 이어가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다주택자 세율이 크게 오르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결기가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종합부동산세를 6%까지 올린다는 건데 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이 전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1% 아, 정도 굉장히 된다고 해요. 적네요. 네. 그래서 나머지 99%의 국민은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그 올라간 거를 보면 그 대상자가 집이 3채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 지역에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종부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6%까지 올라가는데. 종부세랑 취득세 부담을 완전히 징벌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뭐 2채 가격이 합쳐서 뭐 5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4,3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냈는데 이번에 바뀐 걸로는 1억 500만 원을 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들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뭐 1년 조정이 안에 됐어요. 빼면은 뭐 더 네. 오르고. 근데 이건 이제 그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건데 그 70% 정도까지 높인다고 그럽니다. 양도세를.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집을 파는데 1억이 올랐다. 그럼 7천만 원은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 종부세나 양도세를 같이 올리게 되면 매물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팔아서 남는 게 없으니까 더 갖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은 뭐냐면 양도세 시행을 내년 6월 1일로 유예를 한 거죠. 유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팔 사람이 팔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 6월 1일까지는 팔아라. 집을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시장에서 그만큼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서민들 실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오늘 데스크에서 경제팀의 노경진 기자랑 이준희 기자가 되게 비중 있게 이거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이 정보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데스크에서.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오늘 큐시트 산책은 뭐냐면요. 카자흐스탄 얘기인데 아 그래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난리잖아요. 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정체를 불명의 폐렴이 지금 아, 또 다른 또 질병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왔군요. 근데 사망자가 꽤 많아요. 상반기에만 1,700명이 사망을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만 628명이 죽었다고 그 합니다.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네. 있더라고요. 코로나보다 더 사망자 수가 그렇죠.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치사율이 높다라고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중국 대사관이 그 자국민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폐렴 환자는 없는데 네. 혹시나 한국에 이게 그렇죠. 유입이 들어올 수 되면 있으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 강화하고 감시 강화하면서 최대한 예방해 보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대책인데 아무튼 뭐 코로나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 지금 뭐 많이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번에는 중국에서 돼지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이 아무쪼록 네. 건강 문제는 다 챙겨야 되니까 네. 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초 뒤면은 뉴스데스크 본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많은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